이번 시간에서는 제11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82페이지 보시면은 취득세의 세율 얘기할 차례인데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리고 복습까지 하면서 연결시킵시다. 전번 시간에 배웠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배웠어요.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취득세 세금액이 산정되니까 연결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 표준을 복습합니다. 과세 표준에 대한 이유로서 교재 펴가면서 보시면 되는데 76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1가로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한 내용은 취득 시기의 가액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서 연부취득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부금 지급일, 취득 시기의 가액이니까 연부금 지급일 시점의 금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연부금액 나오죠.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매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계약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액을 말합니다. 이 신고가액에 대한 내용은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고가액의 뜻이죠.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신고가액이 시가 편입보다 적었다 이랬으면 시가 편입이 큼으로써 그때는 시가 편입이 이렇게 나오겠죠. 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가 편입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다. 그 내용은 동그라미 2가로 77페이지 보시면 이 가로에서 나오죠. 이 가로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 단 내용이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 거래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상 취득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래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애우로부터 수입,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거래들은 신고가 이렇게 됩니다. 신고가로서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3가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여기에서는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가액의 결정인데 취득가액 결정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된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나와지면서 문장에서 일시급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져서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포인트는요. 할인된 된자가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할인받은 금액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취득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이에요. 공제된 금액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간접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에 대해서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인은 포함된다라는 내용으로서 배웠었고요. D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서 니을에서 영역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되고, 그리고 미음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채무 인수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포함되지 않는 금액 조심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로 나와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광고 선전비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고요. 또 이사 비용, 이주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전기, 도시가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한 비용에 대한도 포함되지 않고요. 기억하실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축, 개축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가액은 증가되니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 토지 지목 변경도 증가한 가액 돼 있고요.
통일지목변경 앞에 판결문 아니면 법인 장부 이 말이 붙어 있다면 그때는 소요 비용입니다. 물론 신축에 대한도 소요 비용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가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복습하였으니까 이제 문제로서 수탈시켜보죠. 79페이지 보시면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설명이다 옳은 것 돼 있어요. 이 보니까 기출된 횟수 어때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니까 여기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문제 볼 때 취득세 과세 표준 옳은 것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럼 여기에서 1번 보죠. 취득 시기 이전 할부이자 연체 이자는 법인, 개인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죠? 여기에서 개인은 포함되지 않고요. 법인은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죠. 1번 틀렸고 2번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가보세요. 일시급 나왔죠. 일시급 나왔으니까 막바로 그 문장의 끝으로 가시면 돼요. 끝에서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당초 약정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현한다 틀렸죠. 할인된 금액 이렇게 나와야 맞을 것이고요. 3번에서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현은 연부 금액이다. 연부 금액이란 말이 연 따위로 돈 준 금액으로서 매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다음은 3번. 4번. 부가가치세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죠. 왜 포함되지 않냐면 환급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은 신고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이다. 틀렸죠. 여기에서 예외가 있죠. 예외적 내용이 바로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로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죠. 국외판공법부 첫 글자가 국외판공법부로 돼 있다면 그 첫 글자에 해당되는 문장은 사실상 취득가에 해당됐으면 거기는 시가 편입과 비교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요는 예외상이죠. 그런데 여기는 예외 없이 했으니까 틀렸죠. 여기서 답에 대한 내용은 3번 될 것이고요.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에서 3번 문제로 볼 때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제 보니까 사이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돼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 비용 사용하는 자가 분담했던 비용을 내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으로서 답 되겠네요. 2번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차입금 빌려온 금액이죠. 빌려온 금액으로서 인건비, 자재비, 경비 지급하고 그리고 그 빌려온 금액에 대한 내용이 직접 비용으로 들어가지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내용은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간접 비용으로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이 연부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은 법인 취득에 대한 으로서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문제상으로서 개인이 연불이자 이렇게 나왔으면 또는 개인이 할부이자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내용을 조심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실 것이고요.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영역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은 간접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죠. 5번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는 거죠. 3번에서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연관 문제 갑시다. 연관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주식회사 법인이 이 모모 씨의 상가 건축물을 다음과 취득했을 때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여기에 대한 내용 보니까 법인 취득이죠.
법인 취득이라는 거 알고 문제 볼 때 갑은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포함될 거고요. 부가가치세 아까 말씀드렸죠. 조심하시라고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건설자금이자 포함되고 할부이자에 대한 요소에서 법인 취득이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1억 800만 원에 대한 답 되겠죠. 답은 2번 됩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서 3번 문제 또 풀어보죠. 취득세, 과세 표준, 옳지 않은 것. 1번,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연부취득, 연부금액이다. 맞고요. 2번,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없으니까 시가편익과 비교할 때 무신고로서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편익과 비교한다면 시가편익이 크니까 이 경우에서는 시가편익 가겠죠. 또 다시 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편익보다 적을 때 이 말은 시가편익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가편익이 한다라는 의미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3번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를 한다. 맞죠? 아까 국외판공법 부 첫 글자로서 나왔던 내용의 문장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했죠. 그럼 거기에서 첫 글자가 부 나오잖아요. 부에 대한 이유로서 사실상 취득가다 맞고요. 4번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로 본다. 여기서 볼 때 첫 글자가 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외판공법 부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첫 글자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란 말은 시가편익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 되는데 사실상 취득가로 본다. 틀렸죠. 그리고 5번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랬으니까 가액은 증가됨으로써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이란 말은 차익 금액을 말하죠. 이 내용으로서 5번도 맞고요.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시켜 봅시다. 연결시켜 볼 때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세금액을 산정하려면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이 산정되는 거예요. 이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다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연결시켜 봅시다. 건물을 증축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곱해주면 증축한 경우에 취득세 세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또 다시 이렇게 보죠.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이렇게 했으면 그때 과세 표준은 소요 비용, 신축이니까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는데 원시 취득의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신축인 경우에 취득세 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 취득했다. 이랬으면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거기에다가 해당된 세율, 유상 취득이니까 유상 세율을 곱해주면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액이 산정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각기 상황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다 정해놨으니까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줘야죠. 해당되는 세율로 갑니다. 그 해당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교재 82페이지에 나와져요. 82페이지에서 취득세의 세율 나오면서 거기에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구성 요소를 봅시다. 구성 요소 보니까 3번에서 표준 세율 나오죠. 표준 세율이란 말은 일반적 세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D페이지로 볼 때에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87페이지 4가로 세율의 특례 나와요. 이 세율의 특례는 일반적 세율인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시 D페이지에서 90페이지에서 5가로 취득세 중과 이 말은 중과 세율을 말해줘요.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
세율을 무겁게 하겠다.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된 경우가 중과세율입니다. 이렇게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구성됐어요. 첫째 있는 거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 이렇게 구성되는데 출제자가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물어봐요. 표준세율을 물어보고 싶다면 문제상에다가 표준세율은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고 싶다 하면 그때는 세율의 특례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또 중과세율을 물어보고 싶으면 중과세율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물음은 그대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을 보는데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해가지고 중요하면서 암기하시라고 적어졌죠. 여기는 숫자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 숫자가 나왔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외우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문제 푸는 것까지 해드리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 숫자가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내용 원인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내용 예습 차원에서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예습도 했고 그리고 또 원인도 알고 복습 차원으로서 문제까지 풀어드리면 여기에 대한 내용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 때 예습 먼저 하는데 기억, 상속, 농지, 취득은 세율은 천문의 23, 니은, 상속, 농지 외 취득에 대한 세율은 천문의 28. 그 옆 페이지에서 디귿, 유상, 농지, 취득은 천문의 30, 유상, 농지 외 취득에 대해서는 천문의 40. 그리고 미음에서 증여,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 천문의 35.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연결돼서 나온다면 세율은 천문의 28. 그리고 그 밑에서 비읍, 원시 취득은 천문의 28. 이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은 신축, 증축의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효돼서 분할 취득에 대해서는 천문의 23 갑니다. 이 숫자가 왜 나왔는가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연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 개정된 연역으로 갑니다. 예전 내용으로 볼 때 2011년 전 내용인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과 2011년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0년까지에 대한으로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하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됩니다. 이 재산 증가력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로서 과세하였어요.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세율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은 원인은 따지지 않고 세율은 천분의 20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원인으로서 부동산 취득하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됐으니까 천분의 20. 증여 원인으로서 부동산을 증여받다 하였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됐으니까 이때도 세율은 천분의 20. 건축물을 신축하다 했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됐음으로써 세율은 천분의 20. 토지 지목 변경 이랬으면 가액은 증가되니까 재산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세율은 천분의 20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무조건 재산의 증가만 이루어지면 이 당시는 세율은 천분의 20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고 등기하겠죠. 내 거다고 등기하다 내 거다가 소유권.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등록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쓰는 말이 이렇게 썼죠. 취등록세 이렇게 썼어요. 하나,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함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줬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이 두 세금을 합쳐요. 합쳐서 취득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취등록세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취등록세란 말은 쓰지 마시고 취득세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럼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행은 재산 증가 이루어지고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일반적 거래로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와요. 그럼 이 일반적 거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 같이 나오는 거래의 세율은 일반적 세율이다. 쓰는 말은 표준 세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다시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럼 재산 증가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고요. 또 소유권 등기만 이루어진 것도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하는 것이 취득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서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나오죠. 내 거다라고 등기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서 같이 나오니까 요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거래에 대한 일로서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요. 이 표준세율이 곧 일반적 세율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서 고정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고정화됐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고정화된 세율이니까 표현되는 단어는 기준세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결과적 1000분의 20이라는 단어는 중과 기준세율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는 것은 중과 기준세율 나왔으면 1000분의 20 그리고 이 1000분의 20은 재산 증가에 관한 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가볼 때 예전에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했어요.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고 하였으면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볼 때 농지를 취득했다면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리고 내 거다고 등기하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치잖아요. 합치니까 재산 증가 세율이 1000분의 20. 내 거다고 등기하는 거 1000분의 3. 두 개 합치면은요. 1000분의 23 됩니다. 이제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서 82페이지에서 밑에 보시면 기억에서 상속 농지 취득은 세율은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오죠. 이 나왔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때 예전에 등록세에서 세율은 1000분의 8로 갔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볼 때에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죠. 재산 증가되니까 세율은 몇으로서 1000분의 20. 그리고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8. 두 개 합치면은 1000분의 28. 교재 보시면은 니은에서 상속 농지 외 취득일 때 세율은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죠. 또 다시 유상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했을 때 이때에 예전 등록세에서 세율은 1000분의 10으로 갔습니다. 예단 내용 볼 때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럼으로써 재산 증가 세율 몇으로서 1000분의 20. 그리고 내 거다고 등기할 거니까 1000분의 10을 더해주면 이때 숫자는 1000분의 30 되죠.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83페이지에서 디귿 유상 농지 취득은 1000분의 30 돼 있죠. 또 다시 유상 농지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이때 세율에 대해서 예전 등록세에 대한 이로서 1000분의 20 갔어요. 볼 때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죠. 그럼 재산 증가세율 1000분의 20에다가 농지 외에 대한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1000분의 20을 합치니까
천문에 40대죠. 교재 보시면 리을에서 유상 농지 외 취득은 천문에 40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천문에 20에 대한 내용은 고정화되어 있죠.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미리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고정화 시키세요. 천문에 20은 재산 증가세율이다 라고 머리에다가 넣어놔요.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3, 8, 10, 20 요 분자 숫자에 대한 내용을 연상에 의해서 암기하고 그 암기된 숫자 3, 8, 10, 20을 더해주면 상속, 농지 취득일 때 세율, 유상, 농지일 때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천문의 20은 고정화됐으니까 천문의 20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었다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자 숫자 3, 8, 10, 20에 대한 내용을 더하시면 되는데 이 3, 8, 10, 20에 대한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이유로서 연상하시면 돼요. 연상하시는 것은 하투 칠 때 잘 쓰는 말로 연상하시면 됩니다. 하투 칠 때 잘 쓰는 말에 대한 내용은 38 광땡 그래요. 그 광자를 장으로 바꾸세요. 장하면 하투에서 단풍나무 그려주고 사슴 그려진 게 장에 대한 이유로서 숫자로 한다면 10이에요. 38 장땡이다. 이렇게 한다면 숫자가 또 오르겠죠. 3, 8, 10, 땡, 더블, 20 이렇게 또 오르겠죠. 이렇게 또 올랐으면 거기서 3 하면은요 상자가 약간 보여요.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서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에다가 천문에 20을 더하니까 천문에 23. 8은 상속 농지 외. 상속 농지 외로서 8에다 더하니까 천문에 28. 10에 대한 내용 장에 대한 으로서 유상 농지에 대한 내용은 10에다가 20 더하니까 천문에 30. 땡. 천문에 20 유상 농지 외. 유상 농지 외는 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더블 천문에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일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가볼 때 예전 등록세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어요. 이 소유권 보전 등기란 말은 등기법에서 배웠다시피 건축물에서 맨 첫 등기에 올라간 것이 보전 등기예요. 맨 첫 등기 올라간 거니까 여기는 원시 취득이겠죠. 원시 취득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할 때 세율은 천문에 8로 갔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증가된 세율 천문에 몇? 20. 그리고 여기에다가 8을 더하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은 천문에 28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천문에 28 되는데 천문에 20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고정화됐어요. 고정화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문에 20에다가 숫자 8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8에 대한 숫자를 암기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땠을 때 더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보자까지 연결시키면은요.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거 생각날 거예요. 뭘까요? 팔보채. 팔보채였으면 원시 취득은 천문에 28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천문에 20에다가 연상하는 거 팔보채. 이 내용으로 연상을 해가지고 8에 대한 내용을 더해주니까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의 결과적 세율은 천문에 28, 신축과 증축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천문에 28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등록세에 대한으로서 가볼 때에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면 그때 세율에 대해서는 천문에 8로 갑니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 이외자가 증여 원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세율은 천문에 15입니다. 이제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8과 합쳐지면 1000분의 28 됩니다. 그리고 또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사업자 이외자가 여기서 비영리사업자 이외자란 말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비영리사업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부동산 취득했음으로써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고 그리고 내 것하고 등기하니까 1000분의 20에다가 1000분의 15를 더하니까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세율은 1000분의 35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0분의 20은 이미 머릿속에다가 1000분의 20 고정화 시켰어요. 넣어져 있어요. 넣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분자 숫자 8과 15에 대한 내용을 연상에 의해서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1000분의 20에다가 더해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충분하게 암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8, 15니까 생각나시겠죠.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이죠.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무상이니까 증여. 무상 독립이다. 광복절 8월 15일. 그러면 증여란 말이 있으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다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그리고 또 증여란 숫자만, 증여란 단어만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1000분의 20에다가 15를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 이런 식으로서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증여 이렇게 나왔다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이다. 이렇게 연상하게 되면 광복절 떠오르겠죠? 8월 15일 떠오르겠죠? 여기에서 증여 단어 있고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35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는데 간결하게 분할에 대한 으로서는 1000분의 23이니까 3분 된다 합시다. 3분 된다.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3분 된다. 이렇게 아시면 분할, 분자니까 분할에 대한 내용은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결과적 분할에 대한 내용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지는데 3년 전에요. 3년 전에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상 플러스 주택인 경우에서는 세율을 낮춰줍니다. 원인은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상 농지 외에는 주택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주택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말은 유상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국가가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런 말은 들어봤겠죠. 안 들어봤습니까? 하긴 워낙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신문도 안 보셨겠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어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이로서 주택을 사라고 했으니까 유상이죠. 뭘 사라고 했어요? 주택을 사라고. 그래서 유상 플러스 주택. 요 두 단어가 다 나와줘야 낮춰진 세율로 적용됩니다. 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낮춰진 세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단어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죠? 주택을 사라고 부추긴다. 사라고 유상. 또 무엇을? 주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 이하였다. 이하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니까 6억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6억이었다면 그때 세율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10 갑니다. 1000분의 10이니까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1로서 1% 되겠죠.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다. 이하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은 9억으로 하시면 되겠죠. 9억. 이었으면 세율은 1000분의 20. 1000분의 20으로서 분모 공 하나 띄고 분자 공 하나 띄었으면 100분의 2로서 2% 되겠죠. 그리고 9억 초과다. 9억 초과되었으면 그때는 1000분의 30 갑니다. 1000분의 30에 대한 내용으로서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은 유상 플러스 주택 이렇게 나왔을 때에 1%, 2%, 3%로 알고 싶죠. 그렇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1%, 2%, 3%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법전 내용 그대로 천분율로 나옵니다. 천분율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천분율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힘드니까 여기도 연상하시면 돼요. 연상한 것은 어떻게 연상하시면 되냐면 1, 2, 3로 연상하세요. 유상 플러스 주택 나왔으면 1, 2, 3다 하면서 6억이었으면 1이니까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니까 1000분의 20, 9억 초과였으면 3니까 1000분의 3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한다면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어보면은 맨 처음에 딱 떠오를 때 38장땡이다 하면서 3 하면은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이 10이니까 1000분의 20 더하면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으로서 1000분의 40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팔보채 보전 등기 원시 취득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될 것이고 그리고 증여 이 말 나왔으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광복절 8월 15일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가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15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35로서 될 것이고 그리고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유상 플러스 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1, 2, 3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였으면 3 1000분의 30 그리고 3분된다. 분할 이 말 나왔으면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담으로써 1000분의 23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알고 문제 풀어보겠는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이론적 내용으로서 다시 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숫자 외우기 위해서 85페이지에서 2번 내용을 봅시다. 2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 자, 문제상에서 물어본 것은 표준세율 물어봤죠. 그 내용 알면서 선다 볼 때 1번 원시 취득, 팔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죠? 2번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맞고요. 3번 상속 농지 외 8, 38장땡 그랬잖아요. 8이니까 1000분의 28 맞고요. 4번 매매 농지 외, 매매 농지 외니까 38장땡 땡에 대한 이유로서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 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1000분의 30 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 5번에서 분할 취득 3분 된다겠죠. 분할이니까 3, 1000분의 23 되겠죠. 맞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또 풀어봅시다. 3번 부동산 취득 시
표준 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 내용의 문제 표준 세율을 물어봤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취득세 표준 세율 옳은 것. 이게 문제 키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기억, 상속, 농지. 상속, 농지 3. 전문의 23. 디귿, 분할, 취득. 3분된다. 전문의 23. 원시 취득, 8보채. 8에다가 전문 20을 더하니까 전문의 28. 률에서 비영위 사업자 상속 외에 무상. 무상 나왔으니까 빨리 연산하는 거 광복절 8월 15일. 비영위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함으로써 천문의 28 맞네요. 전부 다 맞음으로써 전부 다 맞는 거 답 5번 되겠네요. 4번. 4번에서 취득세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여기 대한 내용도 문제 키 잡아냈죠. 원래 저 문제 풀 때 특성에 대한 내용은 문장을 다 읽지 않는 겁니다. 포인트된 단어에 대한 내용만 잡아주면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 풀면서 저와 똑같게 포인트 단어가 잡아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어드리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취득세 표준세율 문제 키 잡아냈죠. 표준세율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제 선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선다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요소 자료로 나왔네요. 기억, 기억에 대한 요소서 상속, 농지, 천문의 23, 분할 취득, 3분, 천문의 23, 원시 취득도 마찬가지 8보채, 천문의 28, 비영위 사업자 상속 외에 무상, 천문의 28. 아까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로 중복됐네요. 죄송합니다. 중복되어 있네요. 중복되어 쓰는 게 더 풀어보면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럼 이때 이 대한 내용 중복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답은 5번 될 것이고 5번 문제 갑시다. 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우셔도 되겠네요. 5번 갑시다. 공동 소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문제 키 잡아내야죠. 문제 키는 취득세 표준세율. 포인트는 그 문장에서 공유 농지 분할, 분할이죠. 표준세율 물어보면서 분할 나왔어요. 그럼 그때에 대한 내용 빨리 연상하는 거 3분 된다. 3분이니까 세율은 천분의 23 되겠죠.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연간 문제 갑시다. 연간 문제에 대한으로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이 문제 키죠. 그리고 옳은 거 했으니까 1번 볼 때 매매 대지. 대지에 대한 내용은 농지 외예요. 유상 농지 외니까 세율에 대해서는 땡, 38장 땡, 땡이니까 천문의 20 더하기 천문의 20으로서 천문의 40. 1번 틀렸죠. 2번. 매매 농지, 유상 농지니까 장, 38장, 장에 대한으로서 10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하니까 천문의 30. 2번도 틀렸네요. 그리고 3번 원시 취득, 8보채. 그러니까 8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함으로써 천문의 28. 틀렸고요. 4번 상속 농지. 상속 농지니까 3. 3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함으로써 천문의 23. 틀렸고요. 5번 비영리법인 증여. 증여 나왔으니까 빨리 영상하는 거 광복절 8월 15일. 그리고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나왔으니까 8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함으로써 천문의 28. 맞네요. 답은 5번. 2번 문제. 취득세 표준세율 틀린 것으로 묶인 것. 문제상 키는 취득세 표준세율 틀린 것. 기억 매매 농지. 매매니까 유상. 농지 38장. 장이니까 10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함으로써 천문의 30. 틀렸고요. 니은 원시 취득. 8보채. 8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하니까 천문의 28. 틀렸고요. 디귿 상속 농지 3 여기 있죠.
그러면 천문의 23 틀렸고요. 니을에서 매매, 원인으로서 주택, 취득, 매매니까 유상, 그리고 뒤에서 주택, 유상 플러스 주택 나왔으니까 이제 가액을 볼 때 9억 초과, 9억 초과니까 1, 2, 3에서 3, 3의 단위로서 천문의 30 맞죠? 그리고 미음에서 경매, 경매니까 유상, 그리고 뒤에서 주택, 유상 플러스 주택 이렇게 나오면서 취득가액이 6억 이하, 유상 플러스 주택 나왔으면 1, 2, 3, 6억이었으면 1, 원이니까 천문의 10 맞겠죠? 거기에 단위로서 틀린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과 니은, 디귿이 틀림으로써 답은 1번 되겠네요. 이런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에 대한 숫자까지 전부 다 암기할 수 있겠죠. 요 내용의 숫자는 외우십시오. 왜 그러냐면 2011년이 개정된 내용으로서 이 해 때부터 꾸준하게 이 표준세율이 한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암기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서 암기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론상 내용 갑시다. 이론상 내용으로서 다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83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중요하여 가지고 니을에도 불구하고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서 주택 취득하는 경우, 이 말은 유상 플러스 주택인 경우에서는 취득가액 6억일 때 10%, 아니 천분의 11%, 1, 2, 3 이렇게 했었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개정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3년 전에 유상 플러스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 세율, 표준세율보다 낮춰서 표준세율로 정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6억 이하 있다면 1%, 9억이었으면 2%, 9억 초과였으면 3% 이렇게 하였으니까 이제 머리 영리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세법도 아는 사람이었었고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다. 사실적 내용으로서 나는 주택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매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상가를 취득했어요. 상가를 취득했으니까 이때에 대한 세율은 유상, 농지, 외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에 대한 내용이 4%가 되는 거예요. 1000분의 40이니까 4%입니다. 4% 되는 건데 이제 이분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나는 공부상으로서는 상가로 돼 있으나 사실상으로 나 이거 주택으로 취득한 것이다.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오리발을 빼요. 오리발을 빼면서 세율에 대한 내용은 나는 주택 취득가액이 6억이니까 1%로 납부하겠다. 이렇게 계속 오리발을 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막아야겠어요. 이런 내용을 막기 위해서 주택의 뜻을 적어주는 거예요.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할 때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공부상에, 서류상에다가 주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사실상으로서 주거 용도로 사용해라. 그래야 주택이다. 이렇게 해 놓음으로써 이제 오리발을 못 뺀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서류상에서는 주택으로 기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세법에 따라서 사실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내용으로서 보면은 주택은 8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으로서 주택은 주택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사용 승인서에 임사용 승인
또는 등기 후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서류상으로서 주택으로 기재가 되고, 그리고 뒤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가로 빼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급수투지를 말한다.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주택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주택으로 기재가 되고, 그리고 사실상으로서 주거용도로 사용됐을 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6억일 때 몇 프로? 1%, 9억일 때 2%, 9억 초과이었을 때 3% 이렇게 적용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 박스 나오고요. 그 박스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계산 문제로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푼다면 3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푼다면 한 40초 정도 걸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에 3분 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산출해 놨던 숫자적 내용이 선다 1, 3, 4에 없어요. 그러면 황당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계산 문제 안 푸셔도 돼요. 이거 버리세요. 버리고 아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박스 밑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박스 밑에 있는 내용으로서 주택을 신축, 증축한 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부스터를 취득한 경우, 자, 신축한 후에 해당 주택에 부스터를 취득했다? 그럼 여기에서 신축한 후에 취득했으니까 요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에요. 뭐냐? 나대지예요. 나대지니까 이때는 유상 플러스 주택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거기에서 포인트 잡는 단어는요. 신축 후죠. 신축 후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고 문장을 쭉 읽어볼 때 주택 신축 후 이 말이 나왔다면 막바로 끝말 가셔가지고 끝말에서는 유상 플러스 주택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세율 적용되냐? 유상 농지 외에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유상 농지 외에 표준 세율이니까 세율은 1000분의 40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이론까지 살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세율 알았으니까 87페이지에서 4가로 세율의 특례로 갑니다.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란 말은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가 세율의 특례예요. 그러면 표준 세율과 같이 비교해 보세요. 표준 세율과 비교해 볼 때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있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거래에 대한 내용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있는 거 표준 세율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에서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다. 그러면 표준 세율은 두 개. 하나만 있다면 그 내용은 표준 세율보다 낮게 줘야겠죠. 그 내용이 뭐냐? 세율의 특례예요. 문장을 읽어보니까 문장에서 재산 증가만 있어요. 이것만 있다. 그러면 두 개 있는 것보다 하나만 있으니까 낮춰줘야죠. 낮춰주는데 뭘로 하겠다? 재산 증가세율은 1000분의 20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유권 등기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하나만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것보다는 낮춰야겠죠. 낮추니까 뭘로? 세율의 특례 갑니다.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산수 공부합시다. 산수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빼내려면 표준 세율에서 재산 증가를 빼면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빼면은 이게 산출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숫자적 내용은 몇 프로일 것인가? 그건 알 필요 없고요. 결과 숫자는 알 필요 없고 소유권 등기만 나온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겠느냐? 안 풀려요.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향을 약간 틀어봐요. 틀어볼 때 그 문장에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재산 증가가 없어요. 재산 증가가 없다는 것은 뭐만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을 딱 읽어보니까 거의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가 없다면 그때는 없는 걸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게 뭘까요? 재산 증가. 재산 증가의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를 물어보려면 출제자도 거기다가 문제에다 딱 적어줘요. 표준세율을 물어보려면 표준세율은 이렇게 나와져요. 똑같게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면 문제에다가 세율의 특례는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문장을 딱 읽어봐요. 읽어보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 증가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1000분의 20이다. 중과 기준세율이다 하시면 되고요. 문장을 딱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재산 증가가 없다고 여러분 느꼈어요. 그때에 대한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하시면 돼요. 그 내용으로서 한번 여러분들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볼 테니까 이제 문장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